65세 이영숙 할머니는 뭐라도 된 듯이 상전 노릇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 행동에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 민석은 중학생만 한 키에 못난이 고구마 같은 얼굴을 가진 간단히 말해 추남이었습니다. 콩자반만한 눈 크기에 누가 한 대 밟고 지나간 것 같은 주먹코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고는 했습니다. 내 아들이긴 하지만 참 못생겼다. 엄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거기에다가 성격은 또 얼마나 소심한지. 한 번 삐지면 도통 돌이킬 줄을 몰랐죠. 나 이제 엄마랑 말 안 할 거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마요. 아이 참,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말 걸지 말라니까요.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나요? 이 씨는 내심 억울했지만 그래도 엄마였기에. 콩자반 눈깔에 주먹코에 간장 종지만한 크기의 심보를 가진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아들의 엄마였기에 적극적으로 주변의 선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이 씨의 노력 덕분인지 민석은 40이 넘어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죠.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우리 아들도 드디어 창가를 가는구나. 엄마? 창피하게. 결혼식에서까지 꼭 그래야겠어요? 이 씨가 마냥 기뻐하던 그 순간 며느리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응,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 좀 그 방정 맞은 입 좀 다물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응, 응. 아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씨와 며느리의 싸움이 시작된 때가요. 사실 돌이켜보면 며느리는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리 같은 거 잘 못하고요. 집안일도 영 젬병이에요.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환상적이구나. 네? 뭐라고요? 아, 아니. 그냥 혼잣말이다. 그래.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다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고. 또 그런 걸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난 다 이해한다. 정말이세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쩐지 어머님이랑은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네요. 아, 그러니? 그래, 그러고 보니 우리가 대면하는 건 처음이지? 아들과 결혼할 당시 이미 40 중반이었던 며느리는 바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노산을 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아들을 생각해 이 씨는 꾹 참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며느리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시작은 이 씨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제 친구들 데리고 어머니 책방에 좀 놀러 가도 될까요? 응? 우리 책방에? 네. 오랜만에 다들 얼굴 한번 보기로 했는데 바깥에 돌아다니자니 너무 덥고 어머니 책방에는 에어컨도 빵빵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뭐 네가 오겠다면야. 그럼 몇 시쯤 올 거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 감사한 건 알겠는데 시간은 몇 시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흔히 말하는 지만 아는 여자였습니다. 우선 이 씨가 운영하는 책방은
어디 자선단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기는 했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쉼터이자 엄연히 책을 파는 상업 공간이기도 했죠. 게다가 이 씨가 직접 내리는 커피와 과자도 팔았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막무가내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제대로 시간 약속도 하지 않다니 여러모로 시어머니인 이 씨와 며느리 혜진은 안 맞는 부면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료 좀 더 주세요. 야? 그래서 그때 걔가 뭐라고 그런 거야? 몰라? 그 정신 나간 놈이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는 건지? 이 씨의 책방에 친구들을 한 무리 데리고 온 며느리는 전쟁터에 나타난 점령군처럼 행동했습니다. 원래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한적한 가운데 문학을 사유하는 공간이었지만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타난 이후로는 그런 게 불가능했죠. 어머니, 음료 추가 아직 멀었어요? 그래, 간다.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 어머니, 그런데요. 지난번에 주신 쿠키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응? 쿠키? 네. 저번에 먹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안 주셨길래 혹시 얼만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말하는 쿠키는 메뉴판에 떡하니 판매하는 가격이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하며 저렇게 물어보다니 뭐 일이 뻔뻔한 게 다 있나. 너 그렇게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된다. 라는 말까지 해주고 싶더군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우리 노총각 아들을 구제해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며느리인데요. 아, 쿠키. 그래, 내가 곧 갖다 주마.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제가 돈 주고 사 먹을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입만 나불거릴 뿐 결제를 하려고 돈 한 푼 꺼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갖다 주마. 결제할 필요도 없어. 결국 이 씨는 며느리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줬습니다. 그날로 끝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매일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어떤 날에는 케이크, 또 어떤 날에는 새로 나온 메뉴 맛이 궁금하다. 한 입만 먹어볼 수 있냐 등등. 점점 더 이 씨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소리만 해대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들은 뭘 하고 있길래 자기 아내가 엄마에게 횡포를 부리는 걸 가만히 눈뜨고 보고 있냐고 하시겠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쿠키 하나 더 줘요. 아이고, 저 화상을 진짜 어쩌면 좋아.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주말에는 며느리랑 같이 이 씨의 책방에 들어와 앉았거든요. 아무리 이 씨의 아들이라고는 해도 아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머리에는 탈모가 온 뚱뚱한 남자와 공짜를 좋아해서인지 얼굴 주름이 꽤나 보기 싫게 새겨진 여자. 두 중년이 책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책방 손님들 또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쟤네가 저러고 있으면 손님들이 다 떠나갈 텐데. 그런 이 씨의 고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고 특히나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을 5명이나 데려와 책방을 가득 채워버리면서 기존의 단골이었던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을 지경이 되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한마디를 하던가 해야지.
이시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상황을 방치했다간 결국 책방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저기, 혜진아.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날도 어김없이 책방에 찾아와 방강제로 뜯어낸 무료 쿠키를 먹고 있던 며느리가 쩝쩝대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참 맛있게도 먹네. 사람이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지면 정이 다 떨어진 거라던데 며느리의 먹는 모습이 꽤나 거북했습니다. 있잖니. 잠깐 나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네? 갑자기요? 며느리는 의아하게 눈을 끔뻑이더니 이내 이 씨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을 뱉었죠. 너 있잖니. 최근에 우리 책방에 조금 자주 오는 것 같아서. 네, 자주 오는 편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곳이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설마.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게 찡그려졌습니다. 설마 눈치를 챈 건가? 이 씨는 며느리가 설마 먼저 자신이 할 말을 눈치챈 것일까? 순간 기대했지만 설마 저한테 미안하셔서 그러세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어머니네 가게 음료를 많이 팔아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뭐 어때요?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죠?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닌데. 눈치를 채기는 갯불. 며느리는 여느 때와 같이 자기 생각과 자아도취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고 하니까 되레 묻더군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건데요? 그게 말이지. 사실 요즘 혜진이 네가 네 친구들이랑 우리 가게에 와주는 게 고맙기는 한데. 네, 그런데요? 고맙기는 한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일부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할 때가 있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우리 책방이 조용해서 좋았던 곳인데. 혜진이 너랑 네 친구들이 와서 시끄럽게 느껴졌나 봐.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제가 정말 많이 시끄러웠나 보네요. 말을 했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먹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 책방에 가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혜진아, 일단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약속이 있었던 걸 깜빡했네요. 이만 가볼게요. 혜진아. 그렇게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티를 팍팍 내면서 가버렸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가 전화를 안 받네. 문자에 통 답도 없고. 지난번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쭉 연락을 받지 않는 며느리. 이 씨로서는 며느리의 그런 변화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보고 가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떠나버리고선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이 씨가 억울한 점은 바로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정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순간 자기가 창피하다는 생각만 하고 도망쳐버렸으니까요. 아마 자기도 퍽 창피해서 그랬을 겁니다. 스스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가 그걸 직면하게 될 판에 먼저 도망친 것이겠죠.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일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얼마 전에 혜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화가 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려고 전화했다는 것을 바로 눈치채었죠. 혜진이? 왜? 걔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긴요? 혜진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데요. 혜진이가 진상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상인 것은 사실이었고, 정작 피해자는 자신인데, 되려 아들이 그런 엄마를 비난하다니요. 차분하게 책방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피해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도망쳤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만큼은 엄마의 말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람을 진상 취급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깟 쿠키랑 손님들 좀 온다고 엄마 삶이 얼마나 달라진다고요?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지금 저랑 말도 안 섞는다고요? 결국 그것 때문이었구나.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전화까지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자기 와이프를 위해 쇼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라니요. 엄마가 집사람한테 사과라도 좀 해주시면. 난 그 뻔뻔한 거지 근성을 가진 애한테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니, 엄마! 엄마까지 이러시기에요? 지금 엄마 때문에 저희 이혼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뭐? 아들이 망설이다가 말하더군요. 한 번만. 엄마가 눈 딱 감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면 끝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 그 순간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은 나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구나. 자기 아내랑 내가 싸웠을 때 내가 가슴에 칼을 맞아 피를 철철 흘려도 자기 아내랑 자기만 생각할 인간이구나 하는 깊은 실망감이 들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드는 생각은 지금 당장 아들과의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만 끊자. 제 말 안 끝났어요. 엄마가 사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전화 못 끊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지가 끊지 못하면 어쩔 건가요? 내가 끊으면 그만인 것을. 아들의 전화가 몇 번 더 울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를 향한 분노가 고작 그 정도였으면서 부재중 전화 몇 번 남기고 끝날 거면서 그 코딱지만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운운하는 아들의 모습이 한없이 실망스러웠거든요. 이 씨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왜인지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사진이 떡하니 보였습니다. 아들은 뭐가 좋은지 아주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내가 반푼이를 낳았구나. 자기 여자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멍청한 놈을 낳았어.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와의 결혼? 너무 성급하게 책방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 하지만 이 씨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가간 거였는데 더 이상 어떻게 무얼 한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슬픔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책방에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기 싫어서 힘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음악을 틀었어요. 원래라면 진작에 아침 손님이 왔어야 했는데 혜진이 고것하고 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온 이후로는 아무도 오질 않네. 아침 9시마다 찾아와 글을 쓰던 시인 지망생 청년. 이 동네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씨의 책방이라며 직접 그림까지 그려주었던 미대생 아가씨까지 모두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소중한 장소가 며느리의 이기심 때문에 철저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광고 알림이 왔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떠나보라는 광고였죠. 제주도라. 그러고 보니 내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는데. 그냥 책방을 정리하고 떠나버릴까. 온갖 생각이 머리에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방 문이 차임벨 소리가 울리면서 중후한 인상의 신사분이 들어왔습니다. 어? 교수님? 아, 여사님. 오늘은 책방이 좀 조용하네요. 이 씨의 책방 단골 중 한 명이었던 최 교수님이었습니다. 최 교수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꽤나 민망하고 미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교수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그 친구들 때문에 여간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하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다면 제가 더 일찍 걔네를 쫓아냈을 텐데요. 그럴 수는 없죠. 네? 왜요? 어차피 교수님은 손님이시고 저한테 불편사항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저 말고 다른 손님들의 항의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까지 여사님을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 교수의 말에 이 씨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사뭇 민망해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어서 한적해진 책방 안에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 이야기도 나왔죠. 제 신혼여행지가 제주도였거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사실 저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네? 에이,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못하러 그러겠어요. 두 사람은 깔깔대고 웃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 씨는 최 교수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사별했다는 것과 혼자 있게 된 지도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최 교수님처럼 괜찮은 분이 왜 진작에 다시 좋은 사람을 안 찾으셨을까요? 아, 그게. 글쎄요, 그냥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적 여유가 워낙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하나만 잘하지 여러 개를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 덕분인지 저희 딸이 잘 커주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숙박이요? 그럼 펜션 같은 걸까요? 아, 비슷합니다. 그 외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러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아, 정말로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은요? 아닙니다. 이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최 교수와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책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어느새 마주 앉은 최 교수와 이 씨는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슬슬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최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아니, 사실 다음은 없겠네요. 네? 왜요? 곧 제주도에 가봐야 해서요. 제주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좀 길게 쉬어보려고요. 한 달 정도. 이 씨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곧 떠난다니 몹시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좋으시겠네요. 제주도에서 한 달이라니. 저한테는 꿈만 같은 이야기예요. 여사님도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제 딸이 운영하는 곳인데 바다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아,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최 교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바다 풍경 펜션타운이라고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제가 말해놓을 테니 언제든 오세요. 이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다 풍경 펜션타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최 교수는 책방 문을 열고 나갔고 이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책방에 다시 찾아온 적막함 속에서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좀 쉬어야 하나? 바다 풍경 펜션타운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최 교수를 따라 훌쩍 제주도로 가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 도시의 복잡함과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벗어나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 달쯤 지내보면 어떨까. 하지만 동시에 그간 정든 이 책방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내가 이 책방에서 할 일이 더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이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책방으로 갈게요. 지금? 이미 문 닫을 시간도 지났는데. 금방이면 돼요.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 싶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오렴. 이 씨는 책방을 정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 씨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이 씨는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지만 곧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성격으로 보아 뭔가 목적이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며느리는 이런저런 사족을 붙여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최 교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어 즐거웠던 이 씨였는데
며느리가 찾아와 불필요한 말을 하니 점점 지치더군요. 그래, 사과는 그만하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사과만 하러 온 거니? 이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가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제가 친구들이랑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임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단정히 차려입고 왔구나. 이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책방에서 모임을 해도 될까 해서요. 여기 책방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회원들에게 무료로 책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 달에 한 권씩만 주셔도 우리 모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이 씨는 자신도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나 공짜를 바라는 며느리였습니다. 혜진아, 여기는 서점이야. 도서관이 아니라 네? 책을 파는 곳이라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책을 팔아야지. 무료로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도 알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되실 일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겨우 책 몇 권이면 되는데. 몇 권이라도 그건 내 생계가 달린 일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무료로 해달라고?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니? 원래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기 욕심과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내가 대체 뭘 너무하게 했다는 건데? 제가 정말 그깟 책이 갖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저 오늘 남편 부탁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랑 화해하라고 하도 부탁하길래 와본 건데, 이렇게 작은 부탁에도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저더러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화해? 이게 화해야? 내 재산을 갈취하려는 게 갈치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씨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며느리가 어이없었습니다. 노력? 네가 대체 어떻게 노력했는데? 매번 공짜 달라고 떼쓰고 친구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해서 손님이나 내쫓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동안은 우리 부족한 아들하고 살아줘 고마워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도 없겠구나. 내가 페인트 칠부터 직접 하면서 지금껏 소중하게 갖고 온 공간이야. 그런데 이곳을 네 사리사욕 때문에 멋대로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씨가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제 그만 내 공간에서 나가라. 네? 아니, 지금 진심이세요? 후회 안 하시겠냐고요. 저 이대로 집에 보내시면 남편한테 다 잃을 거예요. 되도 않는 협박 말고? 썩 나가. 며느리는 이를 갈며 책방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잘나신 며느님께서 고작 공간 대여비가 없어서 시어머니 책방을 공짜로 쓰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책까지 지원하라니요. 자기가 어디 노벨상이라도 받은 작가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런 걸 해주어야 하는 건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였지만 며느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씨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고요.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이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책방 안에 이 씨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하! 생각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씨는 책방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막 지난 시간. 이전에 아들이 이 시간에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뭐 했길래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결혼인데? 아, 진짜 미치겠네. 나 때문에 이혼을 한다니. 이 씨는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술에 취해서 이 밤중에 뭘 하는 거야? 얼른 들어와. 이 씨가 아들을 안으로 들여오려 했지만 아들은 버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혜진이가 짐 싸서 방금 친정으로 가버렸다고요? 엄마가 화해하자는 혜진이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조용히 좀 해. 이웃들이 다 듣겠다. 듣든 말든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 한심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이 밤중에 와서 이런 소동을 피우다니. 마지막 경고다.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와라. 싫어요. 들어가서 뭐 해요? 엄마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요. 내가 부탁했잖아요. 한 번만, 그냥 딱 한 번만. 혜진이한테 사과해달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들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정신 안 차려? 정신은 엄마가 차려야죠.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돌아오는 조건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래요. 이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뻔뻔한 며느리가 이제는 무릎까지 꿇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하라고? 대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제발요. 그냥 한 번만 사과해주면 안 돼요? 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술에 취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웃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서야 내일 아침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싶더군요. 내가 너한테도 말했지만 난 그 뻔뻔한 거지근성을 가진 애한테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엄마! 아들이 위협적으로 벽을 쳤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번에는 윗집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뭔 소란이야?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혜진이한테 사과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 씨는 점점 더 위협을 느꼈습니다. 평생 사랑스럽게 보아온 아들이 이렇게나 추악하게 변하다니. 실망과
무서움이 엄습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라.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 씨의 마지막 말에 아들의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화가 난 건지 연이어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너 그러다가 손 다친다니까. 신경 꺼요. 옆집에서 누군가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말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진짜 경찰 오나 봐요. 네가 이렇게 쌩 난리를 피우는데 안 오고 배기겠니? 아니, 엄마.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 좀 마시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엄마, 나 좀 숨겨줘요. 나 경찰한테 잡히면 회사에도 문제 생길 거라고요. 갑자기 술이 확 깼는지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순간 이 씨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자기 엄마를 위협하듯 해놓고선 지금껏 자기 마음대로 난리를 피우고서는 이제와 모정을 호소하다니요. 숨겨달라고? 내가 왜 숨겨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이기적인 나쁜 엄마였잖아. 경찰이 오면 그냥 법대로 처벌받아.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아들은 경찰에게도 고함을 지르다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십니까? 걱정되시면 서로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갈래요. 네, 이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 안에 구속된 아들을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놈, 이제부터 없는 셈 치렵니다.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처럼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충격이 너무 커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책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간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을 뿐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인 건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책방을 여는 것인지 되새겨보게 되더군요. 물론 책방에 찾아와 준 인연들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며느리의 진상짓에 먼저 이 씨를 떠나버렸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책방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겠지. 이 씨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책방 구석에 놓인 최 교수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풍경 펜션타운, 제주도. 나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책방 손님들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요. 책방의 문을 잠시 닫아두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이 씨는 집 주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다녀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겼죠. 그리고 일주일 후, 이 씨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가는 제주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 산뜻한 바닷바람이 이 씨를 반겼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저 멀리 은빛 세단 옆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중년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 씨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교수님, 이 씨의 부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직접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의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씨의 제주도 한 달 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